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집 살림노트에 적어두면 좋을 이야기 가져왔습니다. 살림노트 하면 보통 이런 것들 적어두잖아요. 오늘 장볼 목록, 냉장고에 남은 반찬, 이번 달 전기요금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살림이라는 게 꼭 집안일만 뜻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집을 살피는 것도 살림이고, 내 마음을 살피는 것도 살림이고요. 가족 사이의 엉킨 말을 조심스레 풀어보는 것도 어찌 보면 살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찬이나 전기세 이야기 대신 우리 집 살림 노트 한쪽에 조용히 적어두고 계속 보고 싶은 그런 인생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식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조금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야기는 대단한 교육법이나 특별한 성공 비법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돈을 많이 들이는 방법도 아니고요. 아이를 억지로 바꾸는 방법도 아니고 부모가 모든 답을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작아서 우리가 매일 놓치고 있을지 모를 그런 말 한마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속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평생 자식 잘 되라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자식과 말이 줄어들었고 도와주고 싶어서 건넨 말들이 오히려 아이를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말 한마디를 바꾸기 시작하면서 집안의 공기가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 사연을 보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꼭 많이 챙겨주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구나. 때로는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들어주는 게 사랑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노트 한 줄처럼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살림 노트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사연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2세 미경 씨는 평생 노트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트에 다녀오면 대파 한 단 얼마, 달걀 한 판은 얼마, 두부는 어느 마트가 더 쌌는지까지 적어뒀습니다. 김치 담근 날짜, 된장국 끓여둔 날, 남편 병원 예약일, 그리고 수도요금 나간 날,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그 노트는 미경 씨가 살아온 세월이기도 했습니다. 그 노트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미경 씨의 단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처럼 속마음을 잘 털어놓는 아이도 아니었고요. 무엇을 물어봐도 대답은 늘 짧았습니다. 그냥 괜찮아, 몰라. 그래도 미경 씨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아이들이 다 그렇지. 크면 나아지겠지. 잘 먹이고 입히고 공부만 잘 시키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미경 씨의 남편은 지방 현장에서 일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집을 비우는 날도 잦았고요. 집안 살림과 아이의 교육은 자연스럽게 미경 씨의 몫이 됐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아들 교복을 챙기고 아들의 학원비를 내기 위해서 오후에는 식당 일에 나갔습니다. 힘들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는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우리 준호는 편하게 살겠지.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문제집은 다 사줬습니다. 학원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다 가진 휴대폰도 사줬습니다. 수학여행 갈 때는 혹시 아이가 기죽을까봐 새 운동화까지 사서 보냈습니다. 미경 씨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들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중학생 때는 방문을 닫고 있는 시간이 늘었고, 고등학생 때는 식탁에서 대화가 줄었습니다. 미경 씨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공부는 했어? 시험 준비는 잘 돼? 요즘 성적은 왜 이래? 너 이렇게 해서 대학 갈 수 있겠니?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데. 미경 씨 입장에서는 전부 사랑이었습니다. 불안해서, 걱정돼서 아이의 인생이 잘못될까봐 건넨 말들이었죠. 하지만 아들에게는 그 말들이 조금 다르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짧게나마 들려오던 대답도 어느 순간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할게. 그 말이 미경 씨에게는 너무 차갑게 들렸습니다. 알아서 한다는 애가 방은 왜 저 모양이야? 알아서 한다는 애가 성적표는 왜 이래? 엄마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미경 씨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다른 엄마처럼 마음 편히 놀러 다닌 것도 아니고 자기 옷 한 벌 편하게 산 것도 아니고 평생 아이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아이에게 돌아오는 말은 늘 짧고 차가웠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미경 씨는 자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수업은 빠지지 않았지? 친구는 잘 사귀고 있어? 용돈은 안 부족해?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마. 취업 준비는 미리미리 해야 돼. 아들은 늘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끊을게. 통화는 1분에 넘기기가 어려웠죠. 그래도 미경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원래 부모 마음 모르는 거라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다 알게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여자친구가 생긴 것도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면접을 본 날에도 미경 씨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합격했다는 말을 듣고 미경 씨는 정말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그걸 왜 이제 말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말하면 또 물어볼 거잖아. 미경 씨는 멈칫했습니다. 아들은 이어 말했습니다. 어디 회사냐? 연봉은 얼마냐? 오래 다닐 수 있냐? 진짜 괜찮은 회사 맞냐? 엄마는 축하보다 걱정이 먼저잖아. 미경 씨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걱정도 사랑인데, 물어보는 것도 관심인데,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날 밤 미경 씨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왜 내 말을 싫어할까?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들은 32살이 되었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평범하게 잘 사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에게 아들은 여전히 걱정거리입니다. 결혼은 언제 할지, 집은 어떻게 마련할지, 건강은 괜찮은지, 회사에서 인정은 받는지, 아들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미경 씨 마음속의 아들은 아직도 밥을 제때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미경 씨는 멸치볶음과 장조림을 만들어 아들 집에 가져갔습니다. 전화를 하면 괜찮다고 할 게 뻔해서 연락 없이 그냥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분명 집 안에서 인기척은 들렸는데 말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는 편한 옷차림이었고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오기 전에 연락 좀 하고 오면 안 돼? 그 한마디가 미경 씨의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반찬 좀 가져왔어. 너가 좋아하는 멸치볶음. 아들은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나 반찬 냉장고에 아직 많아. 그리고 나 오늘은 좀 쉬고 싶었어. 미경 씨는 서운했습니다. 엄마가 너 먹으라고 만들어 온 건데 싫어? 아들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싫은 게 아니라 숨이 막혀. 미경 씨는 손이 멈췄습니다. 뭐가 숨이 막혀? 아들은 한참 동안 바닥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걱정한다고 하는데 나는 엄마랑 말하면 항상 시험 보는 기분이야. 미경 씨는 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어렵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밥 먹었냐고 물어봐도 안 먹었다고 하면 혼나잖아. 회사 힘들다고 말하면 버텨야 한다고 하잖아. 좀 쉬고 싶다고 말하면 요즘 세상에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 미경 씨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건 다 너 잘 되라고 한 말이라고. 엄마가 아니면 누가 그런 말을 해주냐. 그런데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궁금한 게 있어? 아니면 확인하고 싶은 것만 있어? 그 말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큰 소리도 아니었고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경 씨에게는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궁금한 게 있냐고 미경 씨는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준호에게 무엇이 궁금했을까? 준호가 뭘 좋아하는지,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는지, 혼자 있을 때는 어떤 게 가장 힘든지,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또 어떤 순간에 외로운지, 그런 건 물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늘 확인했습니다. 밥 먹었는지, 돈은 모으는지, 회사는 괜찮은지, 결혼 생각은 있는지, 엄마 말은 계속 기억하고 있는지. 그날 미경 씨는 반찬통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오는 내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창문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아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아이를 믿어준 건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미경 씨는 준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는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평생 자식에게 말을 안 하고 산 적이 없는데 막상 말을 아끼려고 하니 마음이 더 소란해졌습니다. 밥은 먹었을까? 회사에서 힘든 일은 없을까? 지난번엔 얼굴이 피곤해 보였는데 어디 아픈 데가 있는 건 아닐까? 손은 자꾸만 휴대폰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미경 씨는 살림노트 맨 뒤쪽에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준호에게 묻지 말아야 할 말, 그 아래 하나씩 적었습니다. 밥 먹었어? 돈은 모으고 있어? 결혼은 언제 할 거야? 회사는 괜찮아? 너 그렇게 살아도 되니? 쓰다 보니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준호에게 물어볼 수 있는 말. 손이 한참 멈췄습니다.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한 줄을 적었습니다. 요즘 너는 어때? 그 문장을 적어놓고도 미경 씨는 한동안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어떤지, 무엇이 힘든지, 그리고 무엇이 기쁜지, 어떤 하루를 살고 있는지, 너의 인생을 검사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다는 말.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한 것 같아. 예전에 미경 씨라면 바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도 알긴 아는구나. 엄마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미경 씨는 노트에 적어둔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요즘 너는 어때?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미경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이상한 말을 했나? 괜히 어색하게 굴었나? 그 순간 평소처럼 말을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아니, 엄마 말이 혹시 회사에 무슨 일 있니? 돈 문제야? 여자친구랑 싸웠어? 하지만 미경 씨는 꼭 참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처음으로 아이의 침묵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 침묵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 봤습니다. 한참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나 요즘 좀 지쳐. 아들은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사가 바뀌면서 일이 많아졌고 팀원들과의 관계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몇 번이고 했다고 했습니다. 미경 씨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는 그 말들을 삼켰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많이 힘들었겠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미경 씨는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가 몰랐네. 그냥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어. 그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너머에서 훌쩍이는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깜짝 놀라서 이름을 부르려다가 이번에도 참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몇 분 뒤에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해준 거 처음인 것 같아. 그 말을 듣자 미경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한 말들은 다 무엇이었을까? 수천 번 걱정하고 수천 번 확인하고 수천 번 가르쳤는데 정작 아이에게 필요했던 말은 그저 힘들었겠다 였던 걸까? 그날 통화는 40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미경 씨는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너 혼자 많이 버텼네. 이 정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준호는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그만두기보다는 부서 이동을 알아볼까 봐. 팀장한테 업무 조정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도 쉬는 시간을 너무 안 챙긴 것 같아. 미경 씨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건 부모가 대신 내려주는 답이 아닐 때가 많았다는 걸.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리만 있어도 아이는 자기 안에서 답을 찾아간다는 걸.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미경 씨는 여전히 조언하고 싶고 계속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늦게까지 일한다고 하면 걱정됐고 돈을 모으지 못했다고 하면 속이 탔고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은 걱정인가 간섭인가 이 말이 아이를 살리는 말인가 작아지게 하는 말인가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건 답인가 곁인가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말을 참는 게 너무 힘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결국 참지 못하고 예전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회사는 함부로 그만두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짧아졌습니다. 알겠어. 그 짧은 대답을 들으면 미경 씨는 알아차렸습니다. 아, 내가 또 아이의 마음을 닫게 했구나. 예전에는 그런 순간마다 서운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예민한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망설이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까 엄마가 또 앞서 말했네. 네가 힘들다는 말을 먼저 들었어야 했는데. 미안해. 다음엔 더 들어볼게. 보내고 나니 사실은 자존심이 조금 상하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마음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웠어. 난주를 보고 미경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바꾸는 건 크고 대단한 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집, 실패를 말해도 혼나지 않는 사람, 무너진 날에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자리, 그런 것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힘일지도 모릅니다. 몇 달 뒤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명절이나 생일 때만 겨우 들리던 아들이 평범한 토요일 오후에 처음으로 찾아온 겁니다. 미경 씨는 반가운 마음을 갖추지 못하고 이것저것 차려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제육볶음, 그리고 멸치볶음. 식탁 앞에 앉은 아들은 한참 동안 밥만 먹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관둘까 봐. 미경 씨는 순간 젓가락을 내려놓을 뻔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머릿속에는 벌써 수십 가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대출은 어떻게 하고 다음 회사는 정했어? 참을 만큼 참아본 거야. 그만두면 후회하지 않겠어? 하지만 미경 씨는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기까지 많이 힘들었어? 아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마 혼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힘들었어. 그날 아들은 올해도 이야기했습니다. 아침마다 회사 가는 길이 숨 막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겁이 나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미경 씨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이 말을 멈출 때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네가 가장 두려운 건 뭐야? 혹시 쉬면 해보고 싶은 게 있어? 엄마가 도와줬으면 하는 게 있어? 아니면 그냥 들어주면 돼? 그 마지막 질문에 아들이 웃었습니다. 그냥 들어줘도 돼. 그 말이 미경 씨 마음에 오래오래 남았습니다. 그냥 들어줘도 된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면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길을 찾아줘야 하고 위험을 막아줘야 하고 틀린 선택을 하지 않도록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어느 순간 부모 손을 잡고 걷는 아이가 아니라 자기 발로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잠시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대신 걸어주는 게 아니라 돌아왔을 때 쉴 수 있는 불빛을 켜두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미경 씨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쉽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네가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한 거라면 엄마는 네 편이야. 대신 몸과 마음이 너무 망가지기 전에 엄마한테는 꼭 말해줘. 혼자 다 견디려고 하지 말고. 아들은 그 말에 한참 동안 밥그릇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자기 방에서 자고 갔습니다. 방문은 예전처럼 닫혀 있었지만 미경 씨는 더 이상 그 문이 벽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에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어른이 쉬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당장 회사를 그만둔 건 아닙니다. 한 달 동안 병가와 휴직을 알아봤고 상담도 받아봤고 상사와 업무 조정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회사를 바로 떠나지 않고 잠시 쉬어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예전에 미경 씨였다면 그 결과만 보고 바로 안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많이 고민해서 선택한 거니까 엄마는 그게 좋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즘 어떤 책을 읽는지, 언젠가 지방에 내려가 살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것까지. 미경 씨는 물론 아들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어떤 이야기는 아직도 여전히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자식의 이야기를 다 이해해야만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이해가 안 돼도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고 앉아 있어주는 것. 그게 때로는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이라는 걸. 미경 씨의 살림 노트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에게 해줘야 할 것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반찬 보내기, 비타민 사주기, 보험 확인하기, 결혼 이야기 꺼내기, 집값 알아보기. 하지만 이제는 다른 문장들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묻기 전에 듣기, 걱정이 올라오면 숨 한 번 쉬기, 조언은 3번 참았다가 한 번만 하기, 아이가 말하면 끝까지 듣기, 내가 원하는 삶 말고 아이가 사는 삶을 보기,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늘 같은 문장이 생겼습니다. 너는 요즘 어때? 그 문장 하나가 미경 씨와 준호 씨 사이에 오래 닫혀 있던 문을 조금씩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미경 씨의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사연을 읽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경 씨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 걱정돼서 혹시라도 아이가 힘든 길로 갈까봐 자꾸 확인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사랑이 늘 상대에게 사랑으로만 전달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은 걱정이어도 상대에게는 불신처럼 느껴질 수 있고 내 마음이 관심이더라도 상대에게는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사연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을 때일수록 먼저 물어보는 연습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조언해도 괜찮을까? 지금은 들어주는 게 더 필요할까? 이 사람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은 뭘까? 논어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이 말은 조용히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네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면 힘듭니다. 그건 틀렸어.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말 들어야 후회 안 해. 이런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다치죠. 그런데 이상하게 가까운 가족에게는 그 말을 더 쉽게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방식으로 상대를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식도 사람이고요. 부모도 한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건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맹자는 사람에게 누구나 타인의 아픔을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 마음을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그런데 가족 사이에서는 이 마음이 오히려 늦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남의 아이가 힘들다고 하면 안타까워하면서 내 아이가 힘들다고 하면 먼저 걱정이 앞섭니다. 왜 그렇게 악해? 다들 참고 살아. 네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물론 그 말 뒤에는 사랑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은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그 마음이 괜히 생긴 건 아니겠지. 엄마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번 들어볼게. 측은지심은 상대를 불쌍하게 보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어주는 태도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은 방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방어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에서 마음이 조금씩 자랄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인 법구경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는데요. 원망은 원망으로 그치지 않고 원망이 아닌 마음으로 그친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서운함에 서운함으로 맞서면 대화는 금방 싸움이 되곤 합니다. 부모는 말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식은 말합니다. 그게 다 나한텐 부담이었다고. 부모는 다시 말하죠. 부담이라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러면 자식은 더 다칩니다. 이 대화는 끝이 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말의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엄마는 서운했는데 네가 부담스러웠다면 그 말도 들어볼게. 내가 사랑이라고 한 말이 너한테는 힘들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말은 지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살려보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족 사이에서는 가끔은 옳고 그름보다는 다시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더 중요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담 심리에서도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안전한 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상대를 고치려고 몰아붙이기보다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꺼내놓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자식과의 대화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계속 고치려고 하면 아이는 방어하게 됩니다. 하지만 먼저 들어주면 아이는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듣기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중간에 끊지 않는 것, 바로 판단하지 않는 것, 조언하고 싶을 때도 먼저 허락을 구하는 것, 이 작은 차이가 듣는 사람에게는 꽤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오히려 마음은 더 쉽게 열립니다. 덜 가르칠수록 어쩌면 잘 들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는
제 미래의 아이를 위해서 저의 살림노트 한쪽에 이 문장을 적어두려고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고만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느끼며 자란다. 부모가 아이를 늘 걱정거리로 보면 아이는 자신을 불안한 사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늘 부족한 사람으로 보면 아이는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거나 아이의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를 자기 삶을 배워가는 사람으로 바라봐주면 아이는 조금씩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딱 한 가지만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전화를 걸 때 확인부터 하지 말고요. 마음을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밥 먹었어? 또 좋은 말이지만 그 전에 한 번만 요즘 너는 어때? 대답이 짧아도 좋습니다. 처음엔 그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일 없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바빠 하고 그냥 끊을 수도 있겠죠. 오래 닫혀있던 문은 한 번에 활짝 열리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문을 두드리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건 어쩌면 상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번, 다음 주에 한 번, 그리고 그 다음에도 한 번. 질문이 바뀌면 대화의 온도도 아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아이는 자기 인생을 조금 더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연 속의 미경 씨는 아들이 바꾸려고 했을 때 아들과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고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아들의 마음을 물어보기 시작했을 때 관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 그건 대단한 희생도 아니고 완벽한 조언도 아니고 부모가 대신 정답을 골라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이가 자기 마음을 말할 수 있게 부모가 먼저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살림 노트에는 어떤 문장을 적어두실 건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살림 노트에는 어떤 문장이 적혀 있는지 댓글로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